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과 국제관계를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평화무도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국제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우방 국가들도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카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좀 굳어진 유연성이 굳어진 경화가 돼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우호 국가들이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카드를 쓸 종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도 될 확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국제 나라들하고 잘 지내서 우방국들이 여러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카드를, 여러가지 정치 카드를 쓸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강경 모드로 가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강경 모드로 가가지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된 상태가 돼서 더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정책을 쓰려고 해도 카드를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경직화가 돼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북한 외교 노선은 평화무드로 가는 것이 옳다. 그 전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전에 러시아에서 얼마나 불편했어요. 우리나라 보고 먼지도 없이 그냥 날려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 전에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말싸움 하는 것도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나토하고는 좀 거리를 많이 두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나토와 협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지원하든 아니 살상 무기에 의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토는 나토 국가대로, 또 그쪽 유럽은 유럽 국가대로 놔두고 등거리 외교를 하라는 얘기지요. 똑같은 위치로 러시아와 우리하고 잘 지내고, 중국하고 잘 지내고, 미국하고 잘 지내고, 나토도 너무 밀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불편한 말을 한국에다가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1년 6개월 전에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말싸움이 대단했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하게 됐잖아요. 이익이 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토하고 거리를 밀착하는 것은 엄청나게 외교 노선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내가 여당 야당을 내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경전 하사격입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 하는 경전 하사 사자성어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열강들 틈에 끼어 있는 한국이에요. 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데 불편한 낌새를 보이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대화하고 그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요.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조심하라. 먼지도 없이 날려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런 관계하고 북한하고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북러 러북 그 동맹 조약을 맺게 된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성이 없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런 만일 북러 러북 그 조약이 맺어지지 않고 옛날에 푸틴이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대통령 할 때처럼 그런 유연성이 있고 분위기라면은 북미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쓸만한 카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가지가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애교 노선의 가장 기본이다. 우리가 뭐 여론조사 하면은 애교 노선이 정말로 잘 나온다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토하고 너무 밀착하면은 푸틴은 속이 펄펄 끓습니다.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구호 물자라든가 뭐 의료 이런 거는 지원한다. 그런 것도 아예 싫어합니다. 우리하고 나토하고 그동안에 뭐 어떻게 옛날에 그 역대 대통령이 그 나토하고는 별로 애교 그 밀착도가 별로였잖아요. 나토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럴 정도로 그 애교 그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면은 지금의 그 러북 그 혈맹 관계가 조약이 맺어지지도 않았고 상당히 유연성이 생기면서 9.19 합의도 이렇게 경색이 안 되고 유지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됐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으면 바로 김정은이 하고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지금의 현 정부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손해만 봤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아시아나, 미국이나 아무 데 가서 지원 좀 해달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지원 좀 해달라고. 부인도 왔나? 나와. 그 낌새를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서 지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보가 지금 위태롭고 지원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좋은 말로 좀 거리를 두었으면은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안 냈지요.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호물자를 지원한다, 의료 이런 거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아예 무기라는 거는 일체, 무기와 구호물자에 살상무기든 뭐든, 우리나라 지금의 경제상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로 지금 급하다. 그렇게, 딱 잡아 떼시면은 차라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한테는 이익이고, 외교 관계가 제대로 돌아갔을 것이 아닌가. 상당히 오점을 남겼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는 바람에, 북한에서는 북러 혈맹 조약을 맺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을 파견해가지고,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아서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군사기술을 지원해서, 국군 북한의, 군대를 현대화시키고, 모든 기술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현대전에 경험을 쌓고, 엄청난 이익만 갖다 줬다. 우리 한국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을 달래고 뭐 정책적으로 좀 카드를 쓰려고 해보니까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쓸 카드가 한두 개도 없다.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에.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가 그렇게 애교 노선이 잘한다고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때. 그래서 내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그 정치인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대통령 TV 토론할 때 수준 높은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수준이 상당히 낮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그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다. 정책을 깊이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국민들의 그 지식 수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TV 토론할 때 국민 수준을 생각해가지고 TV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그 성희롱 사건도 따지고 봐서 들어가면은 이론적으로는 말할 만한 입장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국민이 봤을 때는 아예 입에 담는 것조차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성인 사모라고 하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기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 삼인성호, 성인사모,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이론상에는 맞는 말이지만은, 여론이 그렇게 들어가서 국민들이 전체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국민 수준이 다 그래요. 엘리트들만 참 잘 알고 좀 많이 배운 지식층이나 알지,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준이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 수준이. 그래서 대통령 후보 정책 토론, 국회의원 TV 정책 토론 할 때도 자기 그 지식, 실력 수준에 맞추어서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먹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형성, 지지율 형성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로 딱 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나토하고도 거리를 많이 둬야 된다.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한중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잖아요. 한중. 그 다음에 그 북러란다. 중국하고 북한 말고 참 러시아하고도 잘 지냈잖아요. 러시아에서 우리 로켓 발사체도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런 무드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중, 친러, 친일 이걸 가장 친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친밀도를 최고로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한 중간쯤 한국과 미국 한미 관계의 친밀도는 친중, 친러보다는 좀 약하게, 그리고 나토하고는 좀 거리를 멀게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아예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로 남북하고 평화무드가 오지 않습니다. 나토를 옹호하게 되면은. 가장 푸틴이 지금의 날 신경을 날카롭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우회 지원을 하느냐. 다 최첨단 정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오면 그 포탄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한국에서 지원했구나. 우리나라는 지원 안 했다. 미국에 팔았다. 우회해서 팔아서 지원한 거나 직접 한 거나 다를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내가 그게 사실 아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을 설정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돼서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북러 그 혈맹 조약을 맺게 돼 가지고 한국을 한번 혼내보자, 이런 뜻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얻은 것은 상처뿐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뭐 애교가 최고 여론 좋게 나온다. 그러나 국민들이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 그 지지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책을 펴는 정책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지식 수준에 맞춰서 정책을 펴게 되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먹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그 나토하고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적이 없잖아요. 나도 지금의 100살 가까이 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말싸움이 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대변인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도 서로 말싸움을 했잖아요. 한국에 조심하라. 먼지도 없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뭐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되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북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핵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좀 유도해가지고 평화무드로 가려고 정책을 쓸만한 카드가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주변 국가들과 평화무드를 제대로 주도 쪽으로 우리가 하지를 못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서 우리나라가 그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무드를 만들어 가야지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우방국들,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후원해주는 카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카드를 쓸 수 있는 유연성,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국의 주도적인 한국 주변의 국가들의 국제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상당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좋지 못한 북한의 시사성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법 전단을 풍선에다가 북한에 띄웠다고 해서 북한이 저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중국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친하고 그런 말도 없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우리나라도 딱 잡아뛰는 것도 좀 그러니까 좋게 잡아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상당히 빚도 많고 지금의 경제 침체가 돼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많이 두었다고 하면은 북한에서 막상 러시아 보고 지원 좀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 군사기를 좀 지원해주고 서로 방위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도 러시아에서는 NO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낀
국가의 그 외교 노선이 적절한 외교 노선이다. 열강들의 우리가 끼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거리 외교, 멀리 거리를 적정히 가까운 거리를 둘 것인가,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정책을 펴야 된다. 제가 만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 같으면은 그런 정책을 폈을 겁니다. 제가 무슨 그런 정치에 입문하는 걸 내가 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